외국인이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거리가 깔끔하다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일본 생활을 오래 해온 외국인들은 살면서 일본 사람들의 이중적인 면을 보고 치를 떨었던 적도 있었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연은 부푼 마음으로 그토록 꿈꿔오던 일본에서 살게 된 한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일본을 거쳐 지금은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로라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문화를 좋아했어요. 왠지 일본을 생각하면 어딜 가나 친절하고 깨끗하며 고즈넉한 풍경들이 저희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일본에 가서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후회가 돼요. 차라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알게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말이죠. 제가 일본어 공부와 일본에서의 삶을 더 갈구할 때쯤엔 한국 문화 역시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일본어를 때려치고 한국어를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오랜 기간 공부해온 시간이 아까워서 결국은 일본어를 더 파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선택할 만큼 저의 일본어 공부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계 회사에 들어가는 거였죠. 공부하는 머리는 있었기에 살아오면서 성적은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남들도 가고 싶어하는 영국에 있는 일본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죠.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 중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일본 회사에 들어가자 저희 가족은 친척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자신의 딸이 꿈을 이뤘다고 하면서요. 저 역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20대의 저의 모든 꿈을 이룬 것 같았죠. 하지만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업무 성과도 좋았어요. 일본어를 잘했기에 영국에 파견을 나와 있던 일본인 동료와도 커뮤니케이션도 좋았고 인사고과도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희망하는 본사 업무에 저는 저희 영국 지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토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훌륭한 일본어 실력과 뛰어난 업무 성과로 인해 1년에 몇 명 선발되지 않는 본사 근무 명단에 제가 포함이 된 것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을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상상도 못한 일본에서의 근무가 확정됨에 따라 저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반 정도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회사 업무와 일본 문화에 대해 너무나도 긍정적이었죠. 그렇게 20대 후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저는 일본에 있는 저희 회사 본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으로 몇 번 가본 일본이었지만 막상 실제로 살기 위해서 일본에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행을 왔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되었고요. 제가 살고 있었던 자택이나 회사 근처에서 돌아다닐 때엔 현금은 무조건 챙기면서 돌아다녔어요. 실제로 카드는 거의 써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국도 요즘에는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신용카드나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결제가 되는 곳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비하면 현금을 쓰는 빈도수는 훨씬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전지갑과 지폐지갑 두 종류의 지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런 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불편한 것들 중에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고 기대했던 일본의 모습에 완전히 실망하고 일본을 떠나게 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의 습성 때문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일본인처럼 돌려서 말하는 문화를 겪어보질 못했어요. 당연히 칭찬을 하면 당연히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인생을 살아왔죠.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동료와 아침 인사를 하면서 생긴 일이었어요. 로라 씨는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어쩜 자기 관리가 그렇게 잘 되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차나 한잔 하면서 로라 씨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구에게 좋게 보일만 할 정도로 자신을 잘 챙기거나 자기 관리가 잘 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궁금했고요. 물론 그 뒤로 그 일본인 직원과는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인 직원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날은 제가 바로 지각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늦은 것도 아니었어요. 평소보다 지하철 운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5분 정도 늦게 되는 날이었죠. 그 일본인 직원은 제가 5분을 늦었다는 말을 일부러 칭찬으로 비꼬면서 지적했던 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었죠. 일본인의 습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으니 당연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직원이 저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그 직원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직원은 제 상사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불가피하게 5분 늦었다고 해서 저에게 그렇게 창피를 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였죠. 물론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을 칭찬하는 듯하게 면박을 주는 건 정말로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다른 일본인들도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죠. 제가 일본인들에게 질릴 만큼 질려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하지만 저를 제외한 저희 회사의 모든 일본인은 저를 면박 주었던 일본인과 모두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 일본인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우동을 시켰고 일본인 직원은 돈가스를 주문했어요. 일본인 직원은 저에게 돈가스 맛 좀 보겠냐고 물어보고 저는 먹어보고 싶었기에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일본인 직원의 돈가스를 하나 먹고 나서 그 직원의 표정을 보니 너무나도 정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다 무안해질 정도로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던 다른 직원이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건데 왜 먹었냐고 하더군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먹는 게 싫다면 대체 왜 먹어보겠냐고 물어보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애초에 맛을 보라고 안 했으면 서로 기분 상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일본 본사에서 일한 첫 날부터 일본인의 습성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더군요. 일본 본사에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에도 일본인의 습성을 알 수 있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새로 맡게 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팀원은 저에게 시간이 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땐 경력직이었지만 일본의 본사에서는 신입과 같은 마음으로 근무를 시작했기에 기존 일본인 선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했었죠. 하지만 생각해 본다고 했던 건 그야말로 완벽한 거절의 의미였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물어볼 때 일본인들의 생각해 본다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 알겠어요? 단어를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나 저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면요. 저는 일본 본사에 발령받은 지 6개월이 채 되지도 않아서 회사 생활과 일본 생활에 대해서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왔던 일본과 일본인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생활하면서 불편한 아날로그식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일본인들까지 저는 저희 팀의 최고 관리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지사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하지만 제가 일했던 러시아 지사에는 이미 공석이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어요. 일본 본사에서 근무하며 일본에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던가 아니면 이대로 퇴사를 하고 일본을 떠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일본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20대인데 언제까지 회사 생활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설령 경력을 쌓는다고 억지로 참고 회사에 다녀도 일본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스트레스였어요. 결국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굳이 억지로 일본인들을 참아가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언제 또 아시아에 올지 모르기에 저는 일본의 주변국이나 돌아다니다가 갈 생각으로 한국과 홍콩을 들렸다가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만약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긴 했었거든요. 한국으로 오고 나서 하루도 되지 않아 저는 일본과의 차이를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금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교통카드 기능이 되는 신용카드 한 장만 있다면 굳이 일본에서처럼 두꺼운 지갑을 들고 다닐 일조차 없었죠.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말과 표정이 일치했어요.
일본인처럼 가면을 쓰고 대화를 나누는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죠. 한국인은 고맙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현이고 싫은 건 싫다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게 일본과 너무나도 차이가 났어요. 곧 있으면 저는 홍콩을 경유하여 영국으로 돌아가지만 너무나도 후회가 돼요. 차라리 고등학교 시절 공부해왔던 일본어를 포기하고 한국어를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말이에요. 그랬더라면 저희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오늘은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영국 여성의 솔직한 경험담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로라 씨의 앞날에 후회 없는 선택만 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